섹스에 대한 지인의 솔직한 소감은 한마디로 뭐 별거 없네 였다. 겨우 이것 때문에 트로이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세상에 난리란 난리는 다 일어나고 거의 모든 이혼에 숨겨진 사유라니 약간 허무한 느낌? 한국같이 동거를 불건전하게 보고 섹스를 터부시하는 나라에선 거의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섹스를 하기 위해 사랑과 성욕을 아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섹스를 위해 사랑을 하고 여자는 사랑을 위해 섹스를 한다가 지인이 지금까지 들어본 세상 모든 명언들 중 가장 간단 명료하게 남녀의 차이를 정의 내린 거란 것도, 또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도 깨달았다. 지인같이 면도날처럼 예민한 사람에게도 남자의 성욕과 사랑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알디같이 4년 동안 순수한 사랑을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본심을 숨기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지인도 깜빡 속을 수 있을 만큼 그 몇 분간에 보여지는 열정은 사랑과 아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남자들 스스로도 자신에게 속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승에선 느껴보기 불가능한 천국을 잠시나마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방법 대신 짧은 몇 초나마 오르가즘이란 이름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천국을 느끼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성인 남녀가 한다면 가히 최고의 유희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자신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단순 성욕으로 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 재난급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인에겐 섹스라는 행위 자체는 별다른 매력이 없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들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그 몇 분 동안은 그녀만이 누군가의 완전한 우주란 느낌? 그리고 야자타임이란 게임과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하는 동안은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말을 속삭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 나중에 끝난 후에 너 아까 왜 그랬어? 라고 묻는 사람이 촌스럽고 고루한 사람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만국 공통이라 평소에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도 되는 자유가 허락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인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것? 뭐 그 정도? 하지만 그 사람의 우주가 된 그 엄청난 느낌이 바로 여자들에겐 트릭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같다고 지혜는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간과할 듯한 게 다른 여자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다른 예쁜 여자들도 그 상황에서 그의 우주가 되는 건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 따라서 섹스를 하는 동안 그의 우주가 되는 건 사실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였다. 조물주에게 종족 번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이니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란 걸 인정만 할 수 있다면, 이제까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온 남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변명이라고 하던 정말 딱 하룻밤이었고 전혀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 여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이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가 간다는 게 그래서 용서하고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거짓을 말했던 건 아니라는 걸 지혜는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승점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짧은 순간 동안은 저기 저 결승선 안에 들어가면 주어질 당근밖엔 생각할 수 없을 눈 가리기가 쉬워진 경주마에게 그 당근이 어디에서 수확된 당근이고 누가 나눠주는지가 중요할 리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지인에겐 쉽게 이해되는 일이었다. 그러니 섹스와 사랑을 동일시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 같았고, 어디서든 어쨌든
결국 폭발해야 할 화산 같은 남자들이라면 거대한 화산 폭발 후 흘러넘치는 용암이 굳어 암석이 되고 또 화산섬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섬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아도 아직 사랑스러워야 감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어떤 예술 영화인지 미국 드라마인지에서 본 적이 있는 장면으로 남자가 창녀와 열정적인 섹스를 한 후 돈을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마치 더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게 지인은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젠 좀 알 것도 같았다. 대부분의 여자들과 달리 사랑이 없어도 열정적인 섹스가 가능한 남자들일 테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자기들도 허무하고 스스로에게 더럽던 느낌?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멋대로 상상해보는 지인이었다. 소파에 앉아 알디가 사다 놓은 풋사과와 청포도를 먹으며 지인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보던 날 마이라에게 언젠가 섹스를 하게 되면 사랑과 비교 분석해 알려준다고 했던 자신이 기억났고 이 정도면 논문을 써도 될 정도이니 해줄 이야기가 많겠다고 생각했다. 과일을 먹어서인지 아까보다는 기운을 차린 그녀는 샤워를 하고 아까 알디가 받아놓은 새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알디가 사다준 꾸덕꾸덕한 니베아 크림을 양손에 온기로 녹여 얼굴과 목에 발랐다. 무릎과 뒤꿈치에 다시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까지 다 새로 간 후 소파에 앉아 교과서를 꺼내 오늘 배웠어야 할 부분을 읽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고 있던 알디가 깨 지은을 보며 말했다. 이리 와봐, 지은아.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왜? 어때서? 하지마, 이상해. 아까도 그렇게 불렀는데. 아까랑 지금이랑 같아? 지은아, 너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해. 내가 뭘 했는데. 그리고 상상했다고? 그럼 4년 동안 안 했겠니? 어떻게? 무슨 상상했는데? 얘기해봐. 모르는 게 나아. 아무튼 뭐 거의 전문가야. 전문가랑 해본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난 뭐든 일단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거든. 알지. 그만해. 알았어. 지인은 자기도 알디처럼 단순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거의 2주간 봉쇄된 지역에 속한 지인의 스튜디오는 애완동물이 집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딱 하루 동안만 오픈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15층까지 걸어 올라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일, 단기 렌트로 작은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계약하는 일들을 알디가 다 해주었고 그 후에도 알디는 조금의 변화도 없이 지인을 챙겨주고 돌봐주었다.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지인을 보러 온 가족은 하나도 없었고 큰 고모가 2번 정도 오긴 했지만 쇼핑을 하러 왔고 호텔비를 아껴 그 돈으로 쇼핑을 더 하기 위해 지인의 스튜디오에 묵는 거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또 정말 쇼핑만 하다 갔기 때문에 쳐줄 수 없었다. 지인은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대학원에 지원했고 알디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가족 사업을 배우며 방학마다 지인을 보러 오기로 되어 있었다. 다행히 지인의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한국으로 돌아오라 말한 적이 없었고 지인은 새로운 도시에서 또 다른 방황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